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 단어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께서 요청해 주셨고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파워 플라즈마는 1999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비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2016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주주를 보면 최대규 씨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39.58%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 회사들을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들이 그렇게 크게 자산이 우리 지배회사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과 매출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플라즈마의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주로 들어가고요. 방막 공정 및 식각 공정 장비에 사용 중인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RPG와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 즉 RF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RPG는 방막 공정 진행 후에 공정대 잔존하는 부산물에 대한 플라즈마 클리닝을 실시하는 핵심 모듈이고, 그리고 RF 제너레이터는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모듈입니다. 자,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 회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은 디바이스가 슈링크되면 될수록 파티클과의 전쟁이 된다. 즉 이제 파티클이 많이 생기면 회사의 반도체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정밀화 될수록 플라즈마 제너레이터가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제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RPG고요. 이게 그리고 RF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회사의 전체 매출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즉 RPG가 5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RF 시스템, RF 제너레이터가 한 30%, 그리고 기타 수리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타 수리 매출 등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를 비중을 나눠보면 올 상반기 수출이 30%, 내수가 70% 거의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 1044억, 그리고 2018년에 734억, 2019년에 602억 정도 계속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는 425억으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한 부분은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제 또 플라즈마 장비 등이 공정 장비 등이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도우인시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고요. 그리고 폴더폰용 UTG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계속 기술 교류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한 7.85%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용은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뒷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흐름표를 오늘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이 파란색 막대인데 2017년 정도에 많이 좋게 발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다가 올 한 3분기 정도 영업현금 흐름이 다시 플러스로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상장을 할 때 IPO 모집으로 297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금융자산 투자로 대부분 돈을 이제 현금도 생기고 하면서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최근에는 또 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익산에 아마 회사의 사옥을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353억에 익산의 넥솔루라는 회사에 자리를 사게 됩니다. 되게 사진을 보면 크고 이제 평수도 되게 넓고, 원래 2,800억 가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유찰이 되고 350억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평택 공장을 팔았고요. 그리고 수원 공장도 아마 본사를 팔고 익산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재무현금 흐름 정도는 단기 차익금이 최근에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를 한 이유가 올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자기 주식 취득을 또 74억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점에 취득을 했고 74억 정도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 뒤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재테크가 상당히 잘 된 모습입니다. 자, 빨간색인 유무인자산 투자는 뭐 평균적으로 한 분기당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는 분기별로 살펴봤고 최근 4분기 합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요. 재무적인 활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회사이고, 뭐 기타 투자, 금융상품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이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시총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40억 정도였고, 영업현금 흐름 최근 4분기 합산해서 14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2억, 그리고 이제 유무인자산 투자는 최근 1년 103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플로가 한 39억 정도. 이렇게 보면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총은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고요. 배당은 이 회사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예.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클형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때 이 회사의 제품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17년 3분기 때 311억까지 분기 매출이 갔다가 2019년 6월에는 123억까지 절반 이상 매출이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그릴 것이고,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또 다시 매출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매출액 증감,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인데요. 보시면 크게 뭐 앞에 사이클을 그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년 동기 대비 올 2분기에는 66.7%,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전년 동기가 적자였기 때문에 잘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인 GPM, OPM, 뭐 판관 비율, 그리고 M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GPM을 보시면 크게 큰 변동은 없고 이 당시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 2분기에 한 46.3%, 46% 정도가 매출의 총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판관 비율은 이제 매출에 따라서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때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판관 비율이 48%까지, 그리고 최근에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31%, 예전에도 뭐 이 정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PM 빼기 판관 비율이 결국 OPM이니까 빨간색 선그래프인 OPM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고정비가 이 정도면 뭐 회사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까처럼 뭐 100 몇십억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OPM 자체가 적자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도 현재 이제 2분기에 최근 합산이 9%인데 전체적으로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ROE를 한 10% 초중반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자, 그리고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비율, 이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ROE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게 가장 많이 좌우를 했던 것이 사실은 매출액 순이익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자본이 쌓인 만큼 매출이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ROE가 더 급격하게 떨어졌고, 매출이 결국은 증가를 해야지 ROE가 또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ROE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자본이, 자기 자본이 쌓이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ROE가 높을수록 자본이 쌓이고, 그러면 PBR이 낮아지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총액 부채 중에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40억 정도 시총을 나타내고 있고, 자본은 1,369억입니다. 자, 쌓이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좀 더디게 자본이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 부채를 좀 늘렸기 때문에 한 296억 정도.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회사가 안정성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PBR, PER, 그리고 PFCR인데요. PBR이 시총 대비 PBR이 1.9고요. 그리고 현재 퍼가 20.8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뭐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가 높았었고, 이때 퍼가 10 근방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퍼가 높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퍼가 높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퍼가 낮을 때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출 채권 회전일수입니다.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 시간 30일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63일,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재고자산이 매출이 저럴 때보다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에 살펴봤듯이 현금 흐름 자체가 조금 좋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약간 이상한 모습이 좀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뉴파워 플라즈마의 이번 2분기 반기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기타 채권이 있는데요. 기타 채권이 210억, 전년 말에 130억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특수관계자, 이 기타 채권이 뭐냐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이고,
자, 보시면 ACN에 200억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전년 말에 121억입니다. 이것이 올해 2분기를 거치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ACN 작년 말 감사 보고서를 보면 뉴파워 플라즈마로부터 장기 선수금 1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200억으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여기 뭐 120몇 억 이렇게 된 것이 대손 충당금 뒷자리를 좀 결국은 뗐고요. 현재 어쨌든 200억 이상이 기타 채권으로 ACNL 회사의 장기 선수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장기 선수금이 근데 ACNL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현재 이제 작년 매출이 96억에 작년 당기 순손실이 87억입니다. 자, 그전에는 더 좋았지만 결국은 이제 작년에 더 안 좋아졌고,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차손 총계가 437억인데 부채가 396억, 그리고 자본이 41억입니다. 전년에는 자본이 78억이었죠. 이게 2020년을 거치고 적어도 2021년까지 가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로 가면서 어떻게 뉴파워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제 뭐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출자 전환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 ACN의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한 1년, 2년 안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ACN의 회사는 최대규 씨와 특수관계인 뉴파워 플라즈마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00% 자회사인 MP홀딩스, 그리고 그 자회사인 ACN이고요. 이것을 MP홀딩스와 최대규 씨가 60.58%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으로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뉴파워 플라즈마를 경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ACN을 경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CN의 돈이 많이 뉴파워 플라즈마에 돈이 흘러갔는데, 이것이 이 가 있는 200억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대손 충당금이 크게 발생을 한다면 회사의 단기적인 적자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고요. 회사의 전망은 결국은 반도체 경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포트도 보면서 추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